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떡님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이게 궁금한 게 1부 마지막에 네. 고시원에서 남자랑 여자랑 사귀면 여자가 붙는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네. 막 거기서 사귀고 그래요, 막 서로. 아무래도 사람 사는 이제 남녀 있는 거기도 데니까. 그러니까. 술도 먹고. 고시원에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학원을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뭐 왔다 갔다 좀 한 적도 있고 네. 거기서 좀 살았어요. 산 적도 있고, 네, 5년이니까. 네. 근데 하다가 좀 힘들면 나와서 좀 집에 있기도 하고. 진짜 고시원 같은데 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옛날처럼 고시원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네, 고시탈? 주로 고시 뭐 미니 원룸이라고 해가지고 원룸, 그러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방 하나씩 있는. 그렇죠.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이제 거기에 차이는 화장실이 있으면 좀 더 비싸지고. 그렇죠. 화장실이 개인 화장실이 아니고 복도에 하나 있는. 공용. 네, 그런 게 요새는 근데 화장실 다 하나씩 깔끔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창문 있냐 없냐 또 다르더만. 가격이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엄마 아빠가 다 대줬을 거 아니야. 네, 대주셨죠. 와, 30 넘어가지고 그러려면 진짜 우울하겠다. 본인 자신 자체도.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래도 어떻게 합격했으니까 지금 떳떳하겠네. 설날 때나 추석 때 막 어디 갈 거 아니야, 큰 집에. 저희가 큰 집인데 일로 다 올 거 아니야. 그러면 호떡은 요새 뭐하니? 그러면 죽을 맛이었겠다. 완전 너무 힘들었죠. 어떻게 버텼어 그걸? 처음에는 좀 이제 당당하게 어. 안 그런 척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진짜 너무 좀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31일 날 가족들이 모여요. 오, 할머니 기일이라 가지고 그때 모이셔서 1월 1일까지 같이 설날을 그렇지. 하고 가는데 술도 막 하면서 네. 근데 제가 제일 좋을 때지. 그때 그냥 도망간다 그러면 좀 창피하니까 그렇지. 그냥 친구들이랑 해돋이 보러 간다고 또 왜 그래? 그러고 이제 몰래 나가가지고 제살 지내야지. 템플스테이를 갔어요 혼자. 진짜로? 네, 신청해서 예.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어디 뭐 모텔 같은 데 혼자 자려니까 좀 우울하잖아요. 그렇지 좀.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알아보다 보니까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와, 진짜 독특하네. 어디로요? 북한산에 있는 어디 뭐 절이었던 북한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나름 있더라고요. 해돋이 프로그램 오. 아침에 해요. 그래서 그럼 해도 보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보통 와요 거기는? 근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 또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취직 못하고 결혼 못한 사람들만 오나 보다. 친척들이 막 자꾸 물어보니까. 근데 다 얘기를 해봤는데 네. 결혼은 다 안 한 것 같았는데. 결혼했으면 당연히 가족들이랑 있지. 근데 다들 뭐 직장도 있고 모르겠어요. 거짓말하는 건가? 근데 뻥일 수도 있어. 와서 뭐 느낌이 약간 좀 군대 훈련소 온 느낌 좀 들어요. 애들하고 좀 친해져요. 어색하고? 거기서. 네, 어색한데 뭔가 과자 좀 드세요 이러면서 좀 진짜로? 친해지고. 아니 설날에 친척들 다 모여 있는데 먹을 것도 많고 네. 집에 없고 거기 가는 사람이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까놓고. 그잖아. 그럴 것 같아요. 인터넷에 많이 나오잖아요. 설날에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있잖아. 너 성적 반에서 몇 등 하니? 너 결혼 안 하니? 뭐 결혼한 사람 너네 애 안 낳니? 너 취직 안 하니? 그런 데잖아. 네. 그럼 공격하는 게 뭐 있던데 또 반격하는 게? 기억이 안 나네. 인터넷에서 봤는데.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작은아버지 뭐 이런 거 네네, 있던데. 뭐 그런 기억이 안 난다. 월급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공격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얼마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여튼 그런 거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죠? 안 물어보고 물어보고 떠나서. 근데 우리 사촌 동생도 네. 비슷한 나이 정도 됐겠다. 네.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엄청 준비했어요. 네. 총각인데. 네. 지금 일본 가 있어. 누나가 일본에서 결혼해서 사는데 네. 거기 가서 또 공부해. 한국에서 안 하는 공부를 왜 거기 가서 하나 몰라. 명절 때도 안 와 이제. 도망갔나?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템플스테이로 안 가고 일본으로 갔나? 하여튼 취업이 안 되나 봐. 동생도 행정학과 나왔는데 네. 공무원이 안 되더라고. 네. 쉬운 게 아닌가 봐. 다 붙으면 뭐 다 하게?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그냥 한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시험 공부를 해봤잖아요. 네, 네.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하는 거야. 노무사나 공무원이나 어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좋죠. 그렇게 했어야 돼. 아니 근데 되는데. 내가 이 헤드헌터라는 네. 직업 방송하는 진행자가 말하기에는 창피한 거지만 왜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 나는. 요새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대학 4년제 그냥 네. 우리가 말하는 네. 스카이 나와도 안 되는 세상인데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이나 노무사 공부하는 거야. 한 3, 4년. 어때요? 좋죠. 호떡님 기준으로 돌아갔을 때 네. 무슨 과 나왔어요? 저 경영학과예요. 경영학과 나왔죠. 네. 근데 취직도 못했잖아. 네. 대학 안 가고 노무사 했으면 붙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 까놓고. 과목 중에 네. 경영학 과목이 2개가 있거든요. 네, 있잖아. 인사농부랑 경영주식을 예, 했는데 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이거 학교 과목이라서. 그래서 좀 유리했을 거고. 아니요, 근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신림동에서 공부하니까 네. 그게 공부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그거 학교에서 뭘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배운 게 없어. 나도 뭐 발표하고 생각해보면. 이랬는데 이게 제가 공부를 안 했긴 하지만은 네. 회사 가면 다시 배워야 돼 다. 네, 네, 그러니까 어때요? 만약에 사촌 동생이 고3인데 형 나 졸업하고 네. 대학 안 가고 그냥 노무사 공부할래. 네.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을 근데 즐겨봐라.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을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자격증 땄을 때 그 이후에 약간 실질적으로 좀 고졸에 강조가- 대한 그런 거? 네, 뭐 굳이 뭐 어. 이렇게 빨리 딸 필요는 없으니까 뭐
학교 다니면서 해도 되고. 그렇다. 그런 게 건 있어. 있죠. 우리나라 근데 아직까지. 이제 실리를 따지면은 응. 뭐 학교 안 가고 따는 것도 괜찮아. 아니 내가 왜냐면 얼마 전에 기사를 봐서 그래요. 제주도에 외고가 있나 봐. 네. 거기 여학생인데 네. 바로 공무원 붙었어 그냥. 네. 자퇴하고서 알고 봤더니 아빠도 공무원, 언니도 공무원이 다 공무원 가족인데 네. 걔는 갈 필요 없다고 느꼈나 봐. 네. 근데 19살인가 그랬는데 네. 연수원 갔다 와서 임명장 받고 근무하는 거 보니까 난 좋아 보이던데?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코봉은 쭉 올라가니까 그건 장단점이 있다. 네. 그죠? 근데 약간 그 공무원은 그게 사실 크게 적용을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기도 하고. 근데 노무사는 그래도 어떻게 학교 선배라도 좀 인맥도 좀 이용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노무사들이 요새 또 막 일부러 석사나 박사 이런 것도 많이 따요. 진짜로? 네, 뭐 아니 속사 가서 인맥 늘리려고 그러는 거지 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컨설팅 하려면 좀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뭐 이게 어, 석사 이런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있어서 공무원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해도 되겠다. 모르겠어요. 공무원분들은 제가 그쪽을 잘 몰라가지고. 나 갑자기 그런 질문을 내가 받아봤거든요. 네. 지금 29살짜리 그 내가 아는 동생이 회사 다니다 나와서 공무원 시험 2년 하다가 다시 하다가 포기하는데 걔가 그 얘기를 했어. 걔는 아빠가 또 서울시 공무원인데 네, 네, 공무원 하라 그럴 거 아니야 아빠가. 네, 네, 네. 자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으면 더 낫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답을 못 줬거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제 친구가 저랑 동갑이잖아요. 친구니까. 근데 공무원 준비를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지금도? 네. 와 30대 중반인데 그러니까요. 좀 어떻게 해?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딱 하긴 해요. 이 대학교 가지 말고 그냥 그때부터 공무원 했으면 됐을 텐데 요새 그리고 너무 공무원도 치열하잖아요. 그렇지. 어린 친구들 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막 한다면서요. 막 그 과목이 고등학교 무슨 반이 있다며? 네, 공무원 반이. 그런 얘기 이제 지금 지나고 나니까는 사실 하는 거긴 한데 그렇지. 뭐 그래도 자기는 좋은 시절을 또 보냈잖아요. 잘 놀았잖아 놀기도 시커. 하고 뭐 대학교 생활도 좀 그러니까. 해본 게 있으니까 공부를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당연히 먼저 해가지고 그죠. 하는 게 똑같은 낫죠. 네.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면 고3 때 그 공부 식으로 하면 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못하잖아. 네. 하여튼 뭐 합격하셨으니까 뭐 승자지 뭐. 아이고. 연애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호떡님은 사귀어본 적 없어요? 사귀어 본 적은 있죠. 아니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는 아니고 대학 다닐 때? 네, 그때 근데 이제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네. 그 친구한테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왜요? 뭔가 이걸 헤어져야지. 뭐야 그러니까 또. 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찬 거야 그럼 여자를? 그냥 뭐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나 노무사 공부해야 되니까 네. 우리 그만 만나자. 그러니까 뭔가 저는 어떤 그런 틀에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벌 받아갖고 5년 걸렸나 보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벌 받. 나는 방송에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네. 나 사귀면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어 옛날에는. 네. 참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부모님들이 막 여러 명 만나보라 그러잖아.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른들 말씀 다 많습니다. 네. 부모님 말씀 꼭 들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헤어졌고 또 안 사귄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공부한다는 뭐 그런 핑계로 헤어지긴 했는데 네. 막상 또 공부도 오래도 되고 하니까 여자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그럼 그래서 뭐 좀 찝쩍 걸어본 적도 있고. 찝쩍 누구 저희 같은 고시원? 네, 뭐 학원에서. 학원에서. 네, 뭐 그런 적도 맞아 있고. 학원에서 보면 많잖아 네, 이쁜 뭐. 여자들. 뭐 중간에 한번 뭐 잠깐 뭐 만난 적도 있긴 있는데 고시생은 아니고 네. 다른 사람. 근데 그렇게 오래는 못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저도 힘들고 모르겠어요. 여자 학생이고? 그분도 아니요 그때 학생은 아니고 직장인. 나는 근데 요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우리 때는 지금보다 먹고 살만 했잖아요. 그래도 부모님들도 이제 뭐 네. 사업하시면 그래도 자수성가하신 분도 많고 요즘처럼 막 전부 힘들지는 않잖아요. 네. 나도 결혼했고 애도 있잖아. 근데 네. 조금 이제 젊은 사람들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 네. 완전 달라. 진짜 그래요.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 사람들이 네. 소개팅 한다 그래도 차 없으면 못 한다 그러고 막 그런 게 진짜 팩트예요? 일부 아니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 이해가 안 가. 왜 못 만나는지 모르겠어. 너무 그런 거를 서로 재는 것 같아. 여자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으니까. 네. 친구들이나 후배들은 뭐라 그래요?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니까? 만나고 이러는 거 자체를? 네, 근데 제가 못 만나서 지금 혼자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원인이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부죠, 그런 거가 그건. 아닌 것 같기도. 너무 아닌 그렇게 것 같은데요, 그게 그건. 원인이라 그러면 네. 너무 세상 사는 게 슬플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죠? 얼마나 좋은 여자분들도 많은데. 근데 네. 형님이 몰라서 그런데 장난 아니라는 거야. 딱 만나면 뭐 연봉부터 모르고 뭐 차였냐 그러고 막 그런
그런다는 거에서 내가 차 없으면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요새 소카 같은 거 많잖아요. 네. 카쉐어링 하는 거 빌려갖고 다니면 되지. 그잖아. 근데 그런 거를 먼저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난 30대 중반이 어떻게 요새 연애를 하고 있는지. 지금은 없어요, 그럼 여자친구는? 네. 아, 노무사인데 왜 있어야지. 직업도 탄탄한데. 모르겠어요. 그냥 뭐. 눈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개팅도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소개팅에 몇 번 했어요. 예. 어떻게 됐어요, 승패가? 소개팅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좀 친해지기가 힘든 것 같고.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잖아. 네, 네, 네. 어디 뭐 나이트 가서 부킹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나실 거예요, 그러면? 알아봐야죠, 뭐. 이럴 수도 있겠다. 막 네. 고객사에 이제 어디 컨설팅이나 일 때문에 갔는데 여직원분이 너무 이쁜 거야. 이상형인 거야. 그러면은 괜찮다. 그런 일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노무사인데 시간 나실 때 식사 네. 한번 하시죠. 이러면 자연스럽겠는데. 뭐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종종. 의뢰인 나오고. 결혼을 할 생각은 있는 거죠? 네, 해야죠. 그죠. 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 나이 40 넘어서 결혼 못한 남자, 여자는 문제 있다고. 아, 네. 빨리. 특별한 케이스 말고. 네, 네. 네. 명심하세요. 이제 5년, 6년 남았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1년에 한 250명 정도 뽑는데, 현재 활동하는 노무사는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합격자가 제가 누적됐을 거 아니야? 네, 누적이 돼서 한 3,500명 정도 된다고. 아, 하더라고요. 3,500명? 네. 와, 이것도 막 경쟁 치열하다. 지금 25회거든요. 25회? 네. 근데 오. 다 해서 3,500명 정도 된다고 저는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옛날 기수분들은 이제 공무원 분들도 계시고 오. 아니면 뭐 다른 기관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회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장롱면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활동 안 하는 기업에 분들. 계신 분들은 일종의 장롱면허처럼 그쵸. 예. 회사 일을 하니까요. 네. 예, 인사 관련 일을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런 걸 다 빼고 이제 노무법인에서 이제 노무사로 일하는 예, 예. 사람들은 더 많이 좀 줄었죠? 예, 거기서 이제 숫자가 많이 빠지니까 일반 사무직으로 다시 가니까. 네. 그럼 뭐 협회나 이런 건 다 있겠네요? 회비 같은 것도 있나? 네, 네, 협회가 있어요. 있고. 네. 아니, 한의사들도 협회가 있더라고. 뭐 어디 역삼지부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돈 걷어갖고 막 하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돈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 호떡님은 네. 노무법인 소속인데 개인이 개업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 소속하고? 그러니까 노무법인의 소속이 고용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노무사도. 네. 대표님. 그렇지, 그렇지. 예, 맞아. 그냥 뭐 회사원이죠. 월급 그치, 회사지 받으면서 뭐. 시키는 거 하고. 월급 받고. 네, 그렇게 있는 형태가 있고 아니면은 뭐 동업처럼. 동업, 맞아. 네. 동업 많이 해. 네, 동업인데 뭐 대표 노무사 뭐 해갖고. 네, 뭐 같이 뭐 대표, 뭐 공동 대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지금 파트너로 있는데 파트너로. 네, 파트너는 뭐냐면은 파트너 일종의 동업인데 네. 위에 좀 높은 사장이 있는 건가요? 대표님이라고 전 부르는데 네. 그 대표님은 저한테 대표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거의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네. 동업이네. 네, 그래서 법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이제 협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면 이제 제가 나름 영업을 해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리를 하는 대신에 그에 따른 이제 보수는 제가 가져가고 이제 뭐 이제 대신에 그 대표님이 갖고 계신 사무실에 제가 이제 책상 하나를 빌린 거니까 그러네. 이제 그 임대료를 제가 오히려 내죠. 내는 거고. 네, 네. 야, 그런 형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법인명을 하나로 같이 쓰면서 네, 네. 쉐어하는 거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아,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가 하는 건 자기가 가져가고 비용을 이제 반씩 내긴 뭐 하니까 우리 네. 호떡님은 조금 내는 거네. 네, 오늘 파트너분이 몇 명 계세요 법인에. 그렇게 그렇구나. 하기도 하고 또 고용으로 쓰기도 하고 거기서. 그러면 우리 호떡님이 열심히 안 하면은 손가락 빨 수도 있겠네. 네, 그렇죠. 그렇구나. 나도 그거 알지. 요번에 네. 완전히 그냥 CTO 건 때문에 멘붕 와가지고 네. 한동안 심적으로 타격을 너무 입었어요, 제가. 네, 아까도 말했는데 경쟁이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네, 네. 영업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되잖아. 저도 원래 고용으로 있다가 네. 파트너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해가지고 나온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오래되지 않아서 어떻게 홍보 노하우 같은 건 잘 모르겠어요. 없는데 그냥 힘들 것 같아요. 힘들더라고요. 선배들한테 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낫다든지 그래서 뭐. 뭐 이제 일 들어온 걸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소개로 소개로. 제가 네, 그렇게 해서 어. 한 거지 뭐 특별히 제가 막 명함도 돌리고 했는데 네. 그건 효과가 많이 없더라고요. 효과 없죠. 네. 그리고 길에서 막 노무사라고 명함 나눠주면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블로그. 네. 아, 그 지식인 보면 많잖아. 해주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지식인들. 지식인 거 신청해가지고 해줘요. 너무 사면. 네, 그 뭐 전문가 지식인 답변 있잖아요. 네네.
그걸 신청해서 이제 제가 이제 휘장이 딱 옆에 이제 붙어요. 오, 있어 보이네. 네, 휘장이 붙어서 100% 채택이 돼요. 제가 답을 달면. 아, 네. 밑에다가 딱 홈페이지를 넣어. 아,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요. 네, 딱 네. 넣어요. 네. 오.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뭐 메일도 가끔 오긴 오더라고요. 메일도. 물어보려고. 블로그가 좋아. 효과가 네. 많아요. 근데 이제 물어보기만 하시고 아니면 카페를 운영해봐요, 카페를. 네, 뭐 그런 게 되게 효과가 좀 있긴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니면 근데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든지. 그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왜냐면 어. 자료가 좀 누적돼야 되잖아요. 막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네. 아. 그래서 블로그를 좀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 사람을 만나야겠다, 많이.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소개. 지인 영업이야. 어쩔 수가 아, 없어. 네, 나도 그런 지금 거죠. 지인 영업하다가 지쳐갖고 이제 영업 안 하는데 네. 고객사가 늘어나야 돼요. 이 방송 듣는 네. 분들은 노무 쪽 일은 우리 호떡님, 아, 네, 감사합니다. 경력직 채용 헤드헌팅은 윤재왕한테 맡겨주십시오. 우린 또 헤드헌팅은 돈도 안 들어 처음에. 합격하면 돈이 드는 거니까요. 아, 헤드헌팅 원래 쓰고 있는 회사들은 손해볼 게 없다니까? 이력서 한 명 더 받는 거야. 채용됐을 때는 어차피 계약서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네. 반칙만 하지 맙시다 우리 살면서. 그죠? 노무사한테도 뭐 수수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액수에 뭐 했다 했는데 막 줄이고 막 하면 네. 짜증 나잖아요 서로. 아, 홍보 방법은 이제 지인 영업이네. 그럼 만약에 우리 호떡님이 영등포 쪽이신데 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그 하루 일과는 어떻게 돼요? 고용으로 있을 때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네네. 이제 뭐 회사원이랑 똑같이 뭐 보통 음. 9시에 출근해서 솔직히 6시에 막 칼퇴근하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좀 늦게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가는 거죠. 저는 이제 근데 출퇴근 시간을 좀 피하고 싶어서 조금 아침에 좀 늦게 가요. 일부러 한 10시 반쯤 가서 9호선이 막 출퇴근 시간이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 9헬선이라고 그러는데 어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느낌이. 아니에요. 아, 나도 근데 출퇴근 시간 피해서 가지. 네, 가서 늦게 와요. 그래도. 아예. 네, 갔다가 아, 이제 토착한 사람 네, 없으니까. 뭐 가서 출근해서 뭐 메일 같은 거 좀 확인하고 일이 있으면 또 막 더 빨리 와야 될 수도 있고 주말도 없기도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네. 바쁠 때는 막 세무사 사무소처럼 네, 법인세, 부가세 할 때처럼 바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간이 딱 정해져 바쁜 건 아니잖아. 네, 뭐 특별히 그런 그죠? 예, 일이 있으면 바쁘고.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사건이나 의뢰가 있을 때 좀 네. 바쁜 거네. 네, 네. 근데 이제 오. 자문 계약을 맺거든요. 농사들은 회사랑 자문 계약을. 아, 맺어요. 자문 계약.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농사 내 쓴다고 친구,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 계속 그 문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그 회사 시간이랑 거의 음. 맞춰주는 게 일반적인 회사 시간이랑 맞춰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 시간에 거의 맞춰서 가고. 그렇구나. 건물 종합회사 세종 BMS 거는 제가 뺏어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노무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무슨 단어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중개인도 아니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근데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중간인. 중간인. 예. 갈등에서 항상 중간에 있는 사람이니까 갈등 네. 가운데서 어, 그 조정과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중간인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중간인. 네, 네. 근데 중간자? 사측, 노측 다 양쪽을 다 도와주는 일이니까. 네, 네. 만약에 우리 호떡님은 한쪽으로 치우칠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신 건가? 경험이 더 쌓이고 그러면 그 원래는 공부할 때는 근로자 일을 하고 싶었어요, 많이. 그 노동법 자체가 약간 근로자를 위한 법이니까 공부하면서 이제 근로자 측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만 하면은 좀 힘든 것도 있고 네네. 솔직한 말로는 뭐 사업주 일 많이 하고 싶은 생각도 막 들고 그러니까 그 돈 벌려면 그쪽이랑 네. 일단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뭐 들어오는 대로 그냥 다 하고 지금 막 닥친 대로 하는 단계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은 네. 뭐 더 좋은 일이 생기겠죠. 뭐. 네. 만약 잘해주면 또 소개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주로 네. 많이 들어오는 의뢰 사건은 뭐예요? 노무사들은 이제 갈등에서 맨날 발생하는 걸로 이제 먹고 사니까 네. 고객층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네. 모든 사람들이 고객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근로자 아니면은 뭐 사업주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고객인데 거기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서 항상 법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무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 사업장의 규모가 조금 있는 데서 아, 하기야. 법적으로 좀 따지는 것 그렇지. 같아요. 한 20명 이상 돼야지 그래도 좀 사건이 좀 커지고 맞아. 진정을 넣고 뭐 이런 일이 헤드헌팅도 발생하니까. 네. 어느 정도 돼야지 조그만 두세 명 있는 데서는 안 하거든요. 네, 네, 왜냐면 그쵸. 수수료도 싼 게 아니니까. 네, 네. 왜냐면 요즘은 또 후보자들이 골라. 조그만 데서는 안 가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고객사에서 필요하다고 다 넣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겠다. 어느 정도 규모 있고 네. 분쟁이 발생할 수 네. 있는 회사. 네. 근데 만약에 편의점 같은 데서는 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잖아요. 네. 아르바이트생들. 아르바이트생이 법대 다니다가 간 거야. 아르바이트를. 네, 오죠. 올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노무사한테 의뢰를 했어.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네, 있겠네. 네. 근데 이제 비용 때문에. 비용이 사실 이제 근로자들한테는 조금 받아요. 사장님들한테는 좀 많이 그래요? 받고 똑같은 해고 사건이어도 네. 근로자들한테는 조금 받고 사장님들한테 많이 받는데 편의점에서 왔다고 하면 뭐 임금 체불일 거 아니에요, 보통. 예, 그렇죠. 근데 편의점 월급이 워낙 좀 낮잖아요. 네. 월급이 커야지 저희도 좀 많이 받는데 네네. 그게 이제 정하기 나름이지만 퍼센트를 떼거든요. 어. 저희가 만약 임금 체불이 1,000만 원이 네네. 생겼다 하면은 거기서 얼마요? 1,000만 원을 우리가 받게 해주면 네. 몇 퍼센트를 주십시오. 이렇게 네네. 하거나 아니면은 액수를 정하거나 이렇게 아예 하는데, 네. 정액으로. 네. 근데 액수가 워낙 좀 작은 분들이 많고 오래 안 하시잖아요. 편의점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을 사실 안 하는 노무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은 그렇지. 똑같이 그 똑같은 기간이 노력에 필요하고, 비해서 네. 들어온 돈이 없으니까 네, 뭐 노동부로 가세요 그러겠지 뭐. 노동부로 가면은 뭐 해줘요? 간단한 거는 네. 본인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아. 뭐 명확하게 시급이 정해져 있고 네. 안 갔으면은 또 뭐 진정을 넣으면은 거기서 절차에 따라 하는 거니까 그럼 노동부에서도 그 업주한테 바로 전화해줘요? 주라고? 사실 조사를 먼저 해요. 먼저. 네, 근로자한테 먼저 물어보고 네. 근로자가 진정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사장한테 전화해서 이게 맞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같이 불러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대질 네, 신문도 대질 하네. 조사를 해요. 오. 그렇게 해서 근로감독관이 네. 담당하거든요. 이제 근로감독관은 좋은 거다 이거는. 네. 알바생들이 들어오면 좋겠네. 네, 그래서 그분들의 조사를 통해서 네. 그분들이 이제 임금액을 확정을 해주고 이제 사장님한테 그 언제까지 자리에서 줘라? 네, 언제 주라고 이렇게 말도 하고 나가다가 막 두둑이 패면 어떡해 사장이. 안 되죠. 그건 또 법적으로 가야 되는 네, 거고. 그러면은 네, 또 소송으로 가서 그러니까 노무사까지 올 일은 아니네요 그런 거는. 좀 그런 일들은 굳이 찾아오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제가 아까 주로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회사 네. 자문이나 컨설팅이나 뭐 이제 임금 체불이나 해고 같은 건데 네. 그래도 이제 약간 액수가 큰 게 아무래도 하는 입장에서는 좋으시겠네. 네. 그럼 이런 거 어디 다니다 보면은 못 받은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에 합법판이네. 네, 떼인 돈 받아들이면 그죠? 이렇게 명함에다 여기다 써요. 여기다가 노무법인 뭐뭐에다가 밑에 가로 열고 돈 대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너무 유치한가? 뒤에 써 있네? 네, 그거 다 메뉴판이 다 있어요. 명함 뒤에가 보통 영어로 쓰잖아요. 네. 주요 업무가 나왔어요. 노동사건 대리 대행, 인사급여 관리, 4대 보험 아웃소싱도 해요? 네. 와, 4대 보험까지 해요, 이제? 원래 하던 원래? 예. 오. 그건 이제 근데 노무법인에서 보통 좀 직원분들이 있어요. 네. 직원분들을 들이 써가지고 하는 거고. 네, 그분들이 좀 많이 하고 인사 노무 관리, 자문 및 교육, 네. 인사 노무 컨설팅, 네. 노사관계 컨설팅. 네, 네. 다양하네. 뒤에 돌려보니까 있네. 명함을 뒤를 네. 딱 보여주면서 줘야겠다. 앞에만 보면 보통 뒤에는 영어로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주요 고객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일 거고, 네. 노조 같은 것도 설립이 된 회사일 거고. 노조는 없는 데가 좀 많이 있으니까요. 네. 없는 그럼 개인이 많아요? 회사가 많아요? 의뢰 건수 우리 호떡님이 지금 경험했을 때는. 그 전에 있던 그 고용으로 있었을 때는 사업주 일만 하는 법인이었어요. 아예 네, 그래서 돈 되는 것만 했네. 네, 좀 큰 법인이라 가지고 네네. 저는 이제 거기서 했던 일은 저는 이제 사업주 일만 했죠. 네. 그때는. 그러다가 지금은 나와서 근로자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오. 왜냐면은 사장님들 아직 잘 많이 몰라가지고 그렇지. 근로자분들 일을 하고 있어서 오. 한번 뭐 해보고 싶었어요 원래 근로자 일을. 네. 그러니까 딱 정해진 비율은 없겠네요, 그죠? 네, 없죠. 일단 오는 대로 뭐 노동자 오면 해주는 거고, 네. 사업자 오면 사업자 해주는 거고. 네, 네. 그럼 노동자들이 오는 거는 임금 체불이나 그냥 주로 임금체불이나 해고 해고 건이네. 아니면 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은 징계 같은 거, 징계. 부당 징계라든지. 불복하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럼 만약에 내 사장이래 봐요. 네. 쟤를 자르고 싶어 A를. 네. 너무 근태도 안 좋고. 네. 근데 막 못 자르잖아요. 그럼 네. 아무 문제 없이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봐도 이 동료들하고도 어울리지 못하고 걔 때문에 회사가 망할 판이야. 자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 잘못 없이. 이거 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건데 그래요? 왜냐면은 만약에 뭐 자르기 해고하기 며칠 전에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있을 그런 거 건 아니에요. 있죠. 그런 건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절차상의 문제고 네, 그 사람이 막 인정 못 한다 그러면 해고 법으로 사유가 정당해야 되는데 그 사유가 감정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적인 건 안 되고. 아니, 사장님 나 쟤 때문에 일 못 하겠어요라든지 막 내가 봐도 막 이상해 좀.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은 그런 이유로 네. 자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나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어.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입증을 하는 거죠. 사장님은 이러 해가지고 옆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입증을 대는 거고, 그다음에 근로자는 뭐 자기는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잘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제 서로 서면을 통해서 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을 받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겠다. 네, 그러니까 뭐 인간관계니까 뭐 한마디로 하기가 어렵고 또 사람들이 사는 그런 데서 발생하는 갈등이니까 분쟁은 끊이지 않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질 수도 있겠다. 네, 질 수도 맡았어도. 있죠. 네. 그때는 그러면 수수료 못 받잖아요. 얼마 받는 거예요? 그럼 착수금 같은 게 있나요? 예, 맨 처음에 착수금을 얼마를 받고 그다음에 성공 보수를 그러네. 얼마 받는 걸로 착수금은 계약을 받고 해요, 이제 보통. 성공 보수는 못 받는 거네. 그렇죠. 만약에 지면 성공 보수는 못 받죠. 맨날 이기시길 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노동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럼 주로 상대하는 관공서는 어디예요? 관이랑 많이 할 것 네, 같아. 노동청이 제일 노동청. 대표적이고요. 거기서 이제 뭐 지침 같은 것도 많이 내려오니까 그런 것도 눈여겨봐야 되고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네. 그리고 이제 부당 해고나 뭐 네네. 징계 같은 경우는 노동청이 아니고 노동위원 노동위원회라고 또 네. 있어요? 네, 거기다가 그건 이제 또 구제 신청을 해요. 거기다가 네, 이제 그렇게 구제 신청이 들어가면 거기에 출석하고 노동위원회라는 게 네. 노동청 산하단체인가? 아니요, 노동위원회 별도예요? 네, 행정기관인데 행정기관. 그럼 법원 같은 거예요. 법원. 네, 그래서 아. 뭐 법원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이지만 그러니까 노동청랑 관련돼서 일할 때도 있고 네. 노동위원회는 또 별도고. 네, 또 이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네, 그런데 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 내 친구가. 뭐 산재나 사장이? 이런 거는 산재. 네, 사대보험 이런 거는 이제 공단이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건강보험 뭐 네, 이런 거.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그저께 걔랑 술을 먹었어요. 네. 돌아가셨더라고 경비분이 지병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도 노무사한테 전화하던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아마도 그러면은 산재 때문에 그런 거겠죠. 산재 때문에 지병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꼭 지병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 사인이 네. 뭐냐 이게 업무상 그런 어떤 스트레스 나랑 술 먹고 있는데 회사 부장한테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재홍아 잠깐만 하더니 네.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 어디 경비분이 돌아가셨는데 지병이 있었대. 그랬더니 노무사 알아보라고 막 지시하더니만 네. 한 1시간 먹고 있으니까 네. 잘 해결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해결하셨죠? 문자가 왔더라고. 아무 이상 없다고 그냥 내일 장례식장 부장 보내더라고요. 뭐 회사에서 좀 보상을 좀 해주셨나요? 아니면 그 얘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산재 뭐가 승인이 나왔다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산재로 받으셨나 보네요. 그 회사에서는 손해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산재 보험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다만 사장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네. 뭐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은 뭐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안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네, 맞아. 산재를 당했는데 그렇게 자기한테 피해가 받을까봐 좀 안 해주시는 거는 좀 전자가 그거 신경 무진장 그러니까요. 쓰잖아요. 네, 반도체 공장에서 네. 안 해주려고 인정을. 좀 인정을 해주고 왜 안 해주는 거야? 나 그게 궁금해. 왜? 영화로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요율이 올라가나 봐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규모 집단에서는 네, 그렇게- 확 올라가 네, 버리니까 그렇게 되고 한 번 또 인정을 하면 또 계속 해줘야 다른 되니까. 것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뭐. 그러니까 산재는 좀 솔직히 좀 넓게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 얘들 지방에는 네. 큰 회사인데 지게차 사고 나갖고 위급 환자인데 그거 쉬쉬하려고 막 앰뷸런스 바로 안 부르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산재가 마음이 문제네. 네, 애매하겠다 진짜. 일이랑 연관성을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렇죠.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죠. 네, 판례에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싸우고 있는데요. 음. 뭐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거를 업무상 뭐 재해로 볼 것이냐, 뭐 이런 판례가 많이 있어요. 회식하다가 뭐 돌아가셨을 네. 수도 있고. 회식은 근데 뭐 100%그 산재 처리가 되고요. 되고요. 네, 그 업무로 봐야 되니까요. 어. 그러니까 회식하고 끝나고 집에 가다가 한 잔 더 하다가 그렇죠. 심장마비로 네. 어떻게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회식부터가 일단 되게 공식적인 회식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이제 업무상으로 볼 수 있고, 송년회 정도 하다가 네, 그런 건 아니고 인정해주고. 네, 예를 들면 이제 혼자서 그냥 엄한데 가다가 뭐 그런 거 이상한데 이상한데 많이 가나 보다. 호떡님. 아니요 다른 뭐 자기가 그냥 혼자 놀러 가는 경우 있잖아요. 뭐 그런 건 안 되고. 그런 거는 뭐 산재가 좀 인정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판단하는 게 어디예요? 그런 걸 이제 공단에서 판단을 공단에서? 하죠. 네. 야, 그것도 좀 입김이 들어가겠다. 네. 외압이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외압이라기보다도 뭐 지침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법리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무사들은 하는 일은 그거 네.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증거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와드리고. 네. 그렇구나. 오늘 진짜 많이 배우네요. 이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네네. 수임료하고 자문료하고 컨설팅 비용은 얼마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의뢰할 수도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은 싸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받을 건 받으세요. 그래도. 저는 좀 그런 것보다는 네.
받을 건 받고 대신에 맞아. 열심히 잘 맞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있는데. 받을 거보다 더 받고 안 해주니까 문제되니까. 그건 문제죠. 내 친구가 그 사장이 막 네. 매형 흉을 보더라고. 네. 전에 쓰던 사람보다 더 비싸게 주는데 더 안 해준대. 그럼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죠. 네. 바꿔야겠어 이번에.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정하기 나름인가? 이제 이게 컨설팅은 돈이 액수가 커요. 커요. 갖다 붙이면 컨설팅이지 뭐 이거. 부르면 갑이지 뭐. 네, 뭐 억대가 넘어가는 컨설팅도 오. 있고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일 따기가 좀 힘든 그런 게 그러네. 있고 자문료는 이제 자문 계약을 맺어서 매달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게 이제 그게 내 친구가 말하는 건가 보다. 자문료. 네. 한 150명 정도 직원 되고 내부 직원 한 아. 7명 정도 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수에 따라서 이게 네. 정해지거든요. 나가 있는 사람이 한 150명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삐 처리해드릴게. 네. 난 걔한테 얼마인지 들었단 말이야. 한 한 달에 얼마 주는지. 원 정도? 바꾸라 그래야 되겠다. 주고 있던데. 그러네. 노조가 있으면 좀 더 비싸죠. 노조는 없죠. 노조가 없어요. 없으면은 좀 싸고. 여기는 연구원 끼고 하는 데라서 네네. 엄청 편해요, 일이. 그 정도? 네. 전해줄게요, 내가. 수수료는 한 몇 프로? 그 사건은 이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착수금은 어떤 사건이어도 착수금이 좋다. 헤드헌팅은 네. 착수금이 없으니까 네. 몇 달 고생해도 그냥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착수금을 짜증나. 착수금. 외국은 있대는데 한국은 그게 없어. 좀 있어야지 이게 또 힘이 빠져. 네, 일이 착수금을 받아야지 이게 일을 진행을 뭐 할 수 있고. 삼성 다니는 사람 어디로 해줘야면 그냥 관두는 기간도 있고 네. 인수인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두세 달 고생했는데 네. 막판에 틀어지면은 네. 김 빠지지. 에너지가 얼마나 투입이 그렇죠. 됐는데. 사실 착수금 시간하고. 받고 이제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네. 착수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문화가 없어 아직 헤드헌팅은. 그럼 만약에 그러면 2천만 원짜리 임금 체불건이다. 네. 그럼 착수금 얼마 받아요? 근데 착수금 사실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쟁이 치열하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딴 그러니까 데는 안 받고 하는데 뭐 이래. 액수도 액수지만은 네. 이게 과연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뭐 좀 어려운 사건인지 쉬운 사건인지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진짜 어려운 사건 같으면 일 맞지 않거나 아니면 좀 마음이 있으면은 착수금을 안 받고 대신에 이제 돈을 받게 되면 성공 보수를 좀 세게 높게 주시라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몇 프로예요? 성공 보수는 저는 한 10% 정도. 10% 정도. 네. 이게 무슨 뭐 노무사 협회에서 몇 프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죠. 10%면은 헤드헌팅이 15에서 20%니까 조금 한 5% 정도 낮네. 많이 낮아졌어요. 낮아졌죠. 점점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경쟁 때문에 그래. 2천만 원 아까 받아서 10%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3달 걸리거든요. 3달 정도 걸리는데 너무 그거 3달 일해가지고 200만 원. 맞네. 그런 게 있어요. 몇 건씩 끌고 가야 되겠다. 네, 여러 개를. 헤드헌팅도 몇 건씩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만 보고 있으면 안 돼. 네. 이거 CTO 건 보고 있다가 뒤통수 팍 맞아버리니까 김 팍세잖아요. 그냥 3, 4천짜리 두세 건 끌고 가면 더 많은 건데 그게. 네. 하여튼 그렇구나. 쉬운 게 없다니까.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임금 체불 1억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받는 거네. 그렇죠. 네.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받지가 않네. 뭐 임금 체불 사건은 사실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죠? 해고나 차라리 네. 아니면 산재 같은 경우는 사실 액수가 크니까 이게 좀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노무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찾아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일도 많이 하시고 블로그도 운영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는 뭐예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는 어떤 노무사님들은 뭐 건설이나 예. 아니면은 뭐 노조 이런 거 특화시켜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예. 나 뭐 내가 뭐 헤드헌팅 중에 IT만 하듯이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인터넷 찾아서 바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나름 이름이 있으시니까 그분을 찾아가겠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가리지 않고 그냥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네네. 그래서 뭐 특별히 저한테 막 어떤 분야에서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건 없어요. 다양하겠네 네, 그냥. 임금 체불도 들어오고 해고 같은 것도 오고 하는데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네. 거기 이제 제가 맨날 통계를 봐요. 오호. 사실 많이 블로그에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는데 예. 그래도 이제 통계를 좀 보는데 글에 올린 거가 이제 키워드가 걸리면은 그렇죠. 제 예. 블로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누가 이게 뭘 검색했는지는 알 수 있게 네. 돼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유입 검색어. 네, 유입 예. 검색어. 거기서 보면은 의외로 뭐 성희롱, 뭐 징계 성희롱. 이런 거라든지 비행에 의한 징계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징계 불륜 같은 거. 네, 뭐 그런 거 같아요. 왠지 도박을 했을 수도 산에 비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연관 검색어가 성희롱, 뭐 약간 성적인 것도 좀 많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호떡님이 본 거 중에서 네. 성희롱하고 사내 불륜 케이스도 있었어요? 들어본 거라든지. 있었죠. 있었어요? 네. 어떤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 사내 불륜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남자분은 기혼하신 분이시고 예, 남자분은 결혼했고. 네, 그리고 여자분은 미혼이었던 것 같아요. 미혼이고. 네. 상사겠지 뭐 남자가. 네, 한간이었어요. 그죠? 네. 근데 보통 지금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성희롱 건 아니고 좋아한 거야? 네, 좋아했어요. 둘이 연애를 했어요. 아이고매.
그래서 어디 둘이서 따로 놀러 가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진술서를 이제 제가 봤는데 네. 남자랑 여자랑 이제 같이 좋으니까 서로. 서로 이제 좋아서 어디 뭐 공원에서 막 뭐 관계를 갖기도 하고 뭐 그런 관계였던 것 그거 다 같아요. 쓰는 거야? 그걸 이제 왜 썼냐면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잘 지냈으면 좋았는데 네. 다른 또 사내 다른 여자분이랑 남자분이 또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 삼각관계가 남자가 된 양아치네. 거예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가정도 있는 사람이 다른 여직원이랑 사귀고 또 다른 여자랑 네. 사귀는 거를 네. 전에 여자 직원이 보고 질투심을 느낀 한 거네.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사장님한테 잃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 신고한 거야? 네, 이거 자기를 뭐 성폭행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잘라야 된다 이제 막 분노에 차서 성폭행은 아니잖아. 그 여자분도 잘못됐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주장을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뭔지 모르잖아요. 밝혀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자르든지 말든지 그 전에 어쨌든 밝혀내야 되니까 그 네. 남자한테 어떻게 된 거냐 경위서를 받았는데 음. 그 사람이 이제 자세하게 경위서를 쓰잖아요. 와, 쓴 거야, 막 그럼 경험담을. 거기에 이제 경험담을 보니까 이제 저가 좀 관음증이 있는 건지 좀 재밌게 읽었는데 아니, 관음증이 아니라 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네, 예, 막 쓰면서 막 복사해놨나 본데, 몇 장. 누가요? 우리 호떡님이. 아니 오. 그래서 막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죠. 그거를 뭐 오. 거기서 자기가 좋아서 했고 서로 합의하였다. 네, 뭐 이렇게 뭐 먼저 자기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어우, 큰일 났네. 아니, 뭐 귓속말로 뭐 속삭였다. 여자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다 쓴 거야. 어떤 진술의 어떤 신빙성은 보면은 구체적이고 약간 일관성이 계속 그렇게 있으면 신빙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렇죠. 거짓말은 아닐 테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소문 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을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다가 네. 그분은 그냥 사직을 하고 나갔어요. 자체적으로. 예. 뭐 자기가 좀 여자 두 분은 막 싸우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야, 그러고. 희한한 일이네. 네. 근데 아마 계속 있었으면은 회사 입장에서 잘라 큰 회사였어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큰 데는 아니었는데 중소기업 정도? 네, 네. 그냥 남자가 나가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된 네, 거네. 그랬을 때는 비용은 어떻게 받아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받는 거죠. 회사에서? 회사 사장님이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자문 기업에서 문제 없이 내보내줘라. 내보낸다는 꼭 의도가 아니고 네. 물어보는 거죠. 자문을. 네, 잘라야 되는지 뭐 이게 해고 사유인지 뭐 징계 사유인지 아니면 뭔지 야, 네. 골 때리네. 네, 그런 거가 있고. 아, 그럼 나는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 시즌2 145회 미모의 비서 출신 안내데스크 여직원 편에 나오셨던 우리 네, 저 그것도 많이 들으면서 다운수가 장난 아니에요. 그때 대기업 임원 비서 시절에 왜 그 임원이 막 영어 이름 부르라 그러고 막 네, 존칭 부르지 말라 그러고 막 저도 변태가 들었어요. 취했잖아요. 옷 네, 들었어요. 빨간 구두 사주고 막 네, 네, 칠판에 쓰라 그러고 막 밑에서 네. 쳐다보고 네, 사적으로 일기 쓰라 그러고 막 미드 보고 감상문 쓰라 그랬잖아요. 네. 별 온갖 주접을 다 떨었는데 이 정도면 성희롱 고발건 되죠?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성희롱이라고 생각했는데 성희롱이 근데 약간 좀 애매한 게 네. 요건이 여러 가지가 좀 있긴 있는데 아, 요건이 뭐예요? 제일 주된 요건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아, 성적으로? 네, 성적인 언동으로 인해서 아니, 밖에서 보는 언니들이, 선배들이 너무 이상하다 그랬대잖아. 네, 근데 이제 판례가 얘기하는 게 예.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게 주관적인 것 플러스 객관적인 거예요. 아, 제3자가 봤을 때도? 네, 네. 자기가 일단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네.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도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다른 사람도 어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일이라면은 예. 이제 그게 성희롱이 성립이 되는데 어. 폭넓게 좀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좀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제 친구네 회사에서 네. 남자분이 네. 점심을 못 먹고 일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쳐 있는데 여직원이 물어본 거예요. 배고프시지 않냐고 점심도 못 드셨는데 다른 여직원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이 너무 배고프다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떡볶이나 순대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배고프다고. 그렇지, 배고프니까. 근데 헛게 갑자기 보였네. 그 앞에 있는 다른 여자분이 어. 이거 지금 성희롱 발언이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 어떤 느낌으로 얘기했는지. 근데 아마 제 친구가 얘기해준 걸로 봤을 때는 그냥 제가 지금 억울하다는 얘기한 것처럼 거겠지, 뭐. 평범하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순대랑 떡볶이로 보인다고 하는 게 그게 왜 성희롱이 되는 건지. 성희롱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그거는 뭐 진정을 넣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아니고. 이제 성희롱의 어떤 판단 기준이 좀 애매하다.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점심 굶고 일하는데 과장님 뭐 배고프시겠어요? 그랬더니 네.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막 떡볶이 네. 순대로 보일 정도야. 이게 네. 뭐 성희롱이야? 그렇죠. 말이 안 되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회식 자리 갔어 한 20명이. 네. 대빵이 여직원한테 막 어깨동무하면서 막 뭐 그럼 무조건 성희롱뿐만이 아니라. 했어. 근데 옆에 사람들이 네.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개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네. 옆 사람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제가 지금 들었을 때 네. 제 3자
제3자잖아요. 소름 끼치죠. 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성희롱이 되고. 되게 좀 실무상 성희롱은 좀 폭넓게 인정이 돼요. 요새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되고. 예를 들면 사장실에 옛날에 달력 같은 거 예예. 좀 막 야한 달력 같은 거 그렇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하 직원이 불렀어요. 네. 근데 달력은 자기가 걸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봤어. 근데 그것도 이제 성희롱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철저하다. 네. 옛날에 우리 회사 다닐 때 어떤 변태 같은 애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100% 같은데? 사진 여자 사진 있죠. 그냥 네, 비키니 사진 막 네, 이렇게 네. 글래머. 네. 여직원 보고 와서 보라고 막 그런 거야. 아, 그럼 어떠냐고. 그거는 딱 직방이죠 이거는. 지금 그 사례가 노동부 성희롱 대표 교육과- 사례야? 대표 사례예요. 개건가 보다. 것 같은데요. 내가 미친놈 아니야 이럴 네, 정도였거든. 네. 근데 상습범이야 그놈은. 아 그러면은 요새는 그렇게 하면은 뭐 해고도 회식할 때 막 네. 고깃집 가서 먹으면 여직원한테 막 상추 집어던지고 막. 아 그러면 안 되죠. 끝장인 거죠 그건 네. 최악으로. 그래 우리 걔는 회식할 때 1차 간단하게 먹고 걔 보내고 따로 만났다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대표 사례 정도 되는 거고. 뭐 가끔 예쁘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진짜 칭찬이- 말 조심해야겠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누가 이렇게 하면 네. 그런 얘기를 아예 아, 나 하지 방송에서도 막 예쁘시다고 막 네, 그랬는데 그냥- 그러면 안 되겠다. 말라고. 저도 약간 그런 게 느낀 적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이제 어린 동생들이랑 네. 술 먹는 게임을 했어요. 여자? 네 여자 그 동생들이랑 뭐 남자들도 있었어요. 그렇지. 근데 뭐 손가락 접는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있지. 손병호 게임인가. 선병우. 근데 제 차례가 됐는데 안경 낀 사람 접어 이런 거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지. 뭐 김치 먹은 사람 접어. 노무사 접어 이러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TV에서 봤어요. 제가 분명히 네. 이효린가 누가 얘기했던 거예요. 샤워할 때 서서 볼일 보는 사람 접어 이거 아유 했어요. 너무 센데? 아 그래요? 어. 제가 그걸 했는데 여자애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특히 어린 어머 애들이. 이랬겠지 뭐. 뭐 되게 뭐 저질. 그래서 제가 뒤늦게 저는 TV에서 봤다고 그렇게 막 하고 약간 그다음부터는 변태성이 있네. 제가요. 네. 그다음부터 조용히 있다가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그냥 그러고 그냥 집에 갔어요. 넘어갔어? 네,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사람들이 보통 성희롱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그러니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요즘이나 성희롱 얘기하지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 네. 맞잖아요. 본인들 자꾸 옛날 생각하고 아 우리 막 옛날에 네. 직장 다닐 때 막 네, 네. 모여서 막 게임 많이 하잖아요. 뭐 네, 네. 흑기사 흑장이 막 하잖아. 네. 조심해야 돼요. 요즘 옛날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 구속감이야. 네, 맞죠. 그때는 자연스러웠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네, 조심해야 돼요. 와. 그리고 요즘 시대도 그렇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변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그러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 어린 친구들 아니면 하급자들 만났을 때 특히 더 조심하고 말 조심해야겠다. 네, 좀 이제 오. 사장님들 아까 올라가서 뭐 사장님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번에 나오셨던 사장님. 네. 그분은 뭐 자기가 성희롱 한다고 의식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외국물 좀 먹어내래잖아. 뭐 순수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음. 진짜 좋아서 그런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남녀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없죠. 네, 여자 부장이 햇병아리 같은 네. 남자 직원이 왔는데 맨날 막 저번에 인터넷에 떴었잖아요. 막 주말에도 보자 그러고 막 네. 알죠. 근데 남자애가 또 받아주고 있더라고 그거를. 싫으면 안 해야 되잖아, 지도. 네. 근데 그런 것도 완전 성희롱이잖아. 그쵸. 얼마나 싫겠어. 네, 동생 왔어 이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호떡님 어디 갔는데 네. 아 동생 귀엽게 생겼네 막 이러면 얼마나 수치감을 느끼겠어. 네. 이건 남자 여자를 떠나서 진짜 조심해야 될 네, 일이야. 그것도 이제 노동부 거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 네. 사례더라고요. 곧 들어가 봐야 되겠다. 재밌는 거 많네. 네, 뭐 작은 고추가 맵지 뭐 이런 어휴. 거. 그냥 뭐 와 여직이니까 마른 장작이 잘 탄다 뭐 이러고 막. 여자 상사들이 그런 경우도 종종 아 있죠. 여자들이 아니 TV에서 막 보면 막 네. 여자들만 나오고 막 그런 남자들 보면 막 장난으로 막 엉덩이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네. 막 재미로 넘어가잖아. 네. 반대로 여자를 남자가 그랬어 봐. 그건 방송 가차야 완전히. 네.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런 거? 네, 서로 좀 조심을 하고. 실하게 생겼다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 방송에서도.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여자들은 남자한테 하는 걸 조금 남자랑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 또 그쪽이에요 또? 네. 여성 쪽이네? 이게 오히려 남성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호떡님은 여자들이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잖아. 아니, 좋은 건 아닌데. 약간 변태 어느 같아. 정도 남자는 그걸 봐주 좀 괜찮잖아요. 그걸 아니 그렇게 그런 게 남녀 평등인데 너무 여자가 똑같으면, 하면은 네. 그냥 넘어가는 거고 남자가 하면은 성희롱이고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어. 여자도 안 됩니다. 당하는 걸 좀 좋아하나 봐. 아니요.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근로자분들이나 회사에서 의뢰가 오는 건데 출장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자주 가요? 아예 직업 자체가 네. 출장을 자주 가는 직업인 아예. 것 같아요. 네. 아. 왜냐면은 클라이언트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네. 특히 뭐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회사로 가는 어. 경우가 많거든요. 회사에서 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모텔에서 자요 그러면? 뭐 짧은 거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네. 저도 한번 한 두세 달 정도 아, 간 적이 있는데 길었네. 아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에 상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컨설팅 하는 동안.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서 저는 그때 이제 모텔이 아니라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아예 방을 네네 임대해서 이렇게 원룸 있었거든요. 같은 거를 네네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냥 잠깐 뭐 출장이 많다는 거는 이거 유부남들 입장에서는 어유 굉장히 그렇죠. 부러운 거죠. 기본적으로 외근이 많은 거죠. 출장도 이제 멀리 가는 것도 출장이지만은 총각이시니까 좀 고달프겠다. 네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왔다 갔다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니까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쉬는 날은 주로 뭐 하세요? 쉬는 날은 조금 모범답안 같긴 한데 네. 저는 좀 책을 본다 그러지 말고. 맞습니다. 맞아요? 무슨 책 봐요 주로? 솔직히 이 노무사 일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자판기 누르시 딱 누르면은 답이 툭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보통 그게 전문가죠. 그게 맞긴 맞는데 다 할 수는 없잖아.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래도 좀 모르는 것도 많고 사실 그래서 알려고 하는 편이고 공부를 좀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피곤한 직업이다. 네, 계속 공부는 해야 이게 되는 또 것 법도 같아요. 바뀌고 막 요율도 바뀐다며요. 네. 공무원이 짱이다. 그분들도 보니까. 공부하겠죠. 제 친구 세무 공무원 그래요? 친구가 있는데 오, 엄청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것도 뭐 뭐 갈굼당하고. 세금 또 네. 바뀌잖아. 네. 요번에 우리 아는 형님 딸이 세무공무원 붙었는데 네. 너무 부럽더라고. 아 근데 가서 좀 공부 처음에 많이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던데요. 제 사업자가 아직 있어요. 헤드헌터 윤정이라는 사업자 있잖아요. 네. 11년째 된 거예요, 제 사업자가. 아, 네. 그럼 세무서 가는 사람들 난 너무 편해 보이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럼 세무 공무원 시험 붙은 사람들이네? 분당 세무서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네. 되면 좋은 거다. 되면 좋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는 안 하던데 네, 보니까. 거기 힘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갖고 우리 같은 사람들 막 쫄아서 가는 거지. 네. 그건 더 어려워요, 노무사보다? 글쎄요. 제가 뭐 해보진 않았는데 어. 좀 어려운 거. 저희 그 사무실에 그리고 네. 저희 법인에 세무사님도 계세요. 같이 계세요. 세무사님 2분 계시고 네네. 법무사님도 계시고 네. 같이 이제 협업을 하려고 그렇지. 같이 계시는 건데 어렵다고 하긴 했어요. 세무 그 공부가. 그렇구나. 네, 좀 맞아야지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시험은 머리 아픈 거야, 항상. 네, 너무 공부한다고 그걸로 끝난 것 같아서 그냥 왜 많이 책, 놀아요. 예, 사실. 책 보고. 네. 뭐 하고 노세요, 주로? 뭐 클럽 친구- 같은 데 가는 거야? 클럽은 안 가고요. 네. 그냥 영화 보고 뭐 영화. 네, 친구를 만나고. 장르는 무슨 액션, 뭐 코믹, 뭐 멜로, 공포, 저는 좀 SF인데 SF? 때려부시고 이런 SF 말고 네. 메시지가 있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뭐 나비효과 같은 거. 나비효과. SF 스릴러 약간. 오. 아니면은- 요즘 본 거 중에 제일 재밌는 거 뭐 추천은 없어요? 추천할 만한 거. 저는 옛날 영화를 좀 많이 좀 찾아보고 옛날 영화 뭐야? 봤던 것도 보고 제가 최근에 본 거는 그걸 봤어요. 언더 더 스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언더 더 스킨? 네, 언더 더 스킨. 모르겠는데. 스칼렛 요한슨 나온 영화인데 오. 그게 2007년인가 2004년 영화더라고요. 예, 추천은 아니고요. 좀 재밌었어요? 특이했어요. 아니 재미없었어요. 재밌는 거 추천해달라니까 성격 이상하네. 그것도 SF예요. SF인데, 외계인이 어, 사람 이렇게 잡아먹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에일리언 이런 식인데? 네, 근데 좀 슬픈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네, 나? 유명한 건 아닌데. 난 유명한 거 위주로 보거든. 네, 제목이 뭐라고요? 언더 더 스킨이요. 언더 더 스킨? 네, 공포는 아니죠? 약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안 좋아. 나 그런 거 싫어해. 무서운 장면 나오고 그런 건 나 아니에요. 나는 무섭거나 이런 거는 안 보거든요. 여자친구는 없는 거네? 네, 아직은? 네. 취미는 없어요? 책하고 영화 보는 거 말고? 산에도 가고요. 산에? 네, 어디? 산을 관악산? 갔다 오면은 관악산도 가고요. 네. 갔다 오면은 그러니까 가는 건 별로 안 좋은데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서. 근데 산에 나도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가면 좋긴 좋더라고요. 네, 네. 내려와서 또 거하게 한잔 하고. 네, 그 얼마 전에 법인에 같이 계신 형님이 네. 뭐 영업 차원이고 뭐 소개도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네. 많이 가잖아, 네, 산으로. 산으로 같이 갔어요. 네. 아는 저기 친구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어. 갔는데 산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산을 하루에 2개를 갔다 온 거예요. 아, 제가. 그런 게 어딨어. 하나만 가야지. 하나 정상 찍고 내려와가지고 네. 다른 산을 가? 예, 불암산 찍고 내려와서 사패산 갔다 오고 2개를 갔다 왔더니만은 하루가 다 지나더라고요. 와. 뭐, 우리 산을 많이 안 가는 사람 입장으로서 2개 간다니까 네, 큰 시험을 2개 보는 것 같다. 되게 기분은 좋았어요. 막 다리 후들후들 한다니까. 네. 나 야간상 하나는 갔다가 네. 후레시키고서 하는데 네. 나 귀신 무서워하거든요. 형님들이 자꾸 무서운 얘기 하는 거야. 막 뛰어내려왔다니까 청계산을. 아, 청계산에서요? 너무 무서워갖고. 어, 그 야경 좋더라고. 네. 분당 쪽을 딱 쳐다보니까 네. 좋던데요. 하여튼 야간은 안 가려고. 음산한 있을 것 게 같은데. 사람도 없고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좀 약간.
즐기는 사람도 있을까 밤에 후레쉬 딱 끼고. 아 그것도 나름 운치 있고 괜찮더라고. 가서 이제 라면 하나 먹고. 아니 내려와서 먹었지. 그 낮에 가면 팔잖아요 컵라면 같은 거 위에서 정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메고 올라오는지 모르겠어. 그 분들이 한 번 올라올 때 얼마씩 받고 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내가 지게로 들고 올라오고 물어봤거든요 형님들한테. 네. 엄청나게 돈 잘 벌잖아. 네. 기부도 많이 한다 그러던데. 아 정말요? 기부인지 벌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위에서 팔면 완전 노다지지. 네. 아 산을 가끔 가시고. 그럼 주량은요? 소주 한 병 정도. 한 병 정도? 예, 그 정도 마십니다. 한 2병 먹으면 취하고? 2병 먹으면은 취하고 제가 취하면은 불안하다. 토를 하는 편이에요. 뭐야 이거 삐처리 해야 돼 뭐해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냥 막 길에서 막 토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막 깨네 완전히. 네. 이미지는 깔끔한데 어떻게 입만 열면 깨냐? 와. 그럼 술 먹어서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근데 나는 오바이트는 잘 안 하는데 너무 취하면 꾸벅꾸벅 졸아요 나는. 아 좋네요. 그거는 제일 좋은 거네요. 근데 나는 술 먹고 옆 테이블 시비 걸고 이러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 그건 안 좋죠. 오늘 제가 검증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 특보예요 특보. 지금 카톡이 왔는데 저희 카페에 네네. 교도관도 계시거든요. 회원 중에. 네. 현직에 계신 분이고 네. 비밀이 많잖아. 그렇죠. 공무원분이시잖아요. 기밀이 많잖아. 그래서 나중에 네. 기회 되면 오신다 그랬는데 네. 오늘 정모에 오고 계십니다. 조심하세요. 가서 왜 저한테 그러시죠? 실수하지 마세요. 오바이트 하지 저랑은 마세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정모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노무사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보셨을 때 어때요? 지금 싱크율이 약간 좀 황당해요? 아니면 비슷하다 막 이래요? 제가 송곳을 봤어요. 송곳. 본방으로. 그게 웹툰이라며 원작이. 네, 웹툰은 못 보고 드라마를 봤어요. 어때요? 근데 그거가 옛날에 영화 카트라는 게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 배경이. 아마 카트가 그때 뭐 마트에서 일하는 여사님들. 그 비정규직 네. 여사님들인데. 저도 이제 마트에서 일을 해봤었잖아요. 해봤잖아. 그래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어때요? 그 노무사가 좀. 거기서 노무사가 나왔는데 송곳에서. 네. 솔직히 이제 저도 노무사잖아요. 네. 근데 저랑 비교를 하면은 한 5% 될까요? 뭐 심정적으로는 5%? 저도 이제 뭐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마음이 있지만은 제가 그렇게 특별히 하는 건 없으니까 그 정도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송곳의 모티브가 됐던 그 노무사님 강연을 한번 들어본 적도 있어요. 진짜로? 네네.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던 노무사님이세요. 예, 유명한 네, 분이니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신 걸 들어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비슷한 노무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노동자들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또 이제 같이 싸우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디서 우연히 또 만나가지고 또 뭐 서로 막 울기도 하고 뭐 이런 훈훈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보람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 노무사가. 변호사 의사가 좀 질렸나 봐. 좀 작가들이. 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무사가 요즘 막 슬슬 나오니까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노조라든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네.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네.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지금 마음이 막 정모도 가야 되고 막 급해요. 얘기는 너무 재밌고 일단 이쯤에서 2부를 마치고 3부에서 호떡님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너무 위험해지는 말 가만 봐